1차 관문을 통과한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주자들이 본선 진출권을 따내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저마다 세를 과시하며 상대방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조기 등판할 전망입니다. 최대 변수는 보수 성향 후보 3명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시장 선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 이상천 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다른 후보들은 탈환을 위해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최고 5%대 웃돌던 주택담보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4%대로 낮췄습니다. 3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급감하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김영환, 박경국, 오재세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선거사무소를 개소해 세를 과시하고 상대방에게 견제구를 날리고 이른바 윤심 논란에도 불을 당겼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3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의원은 김영환 전 장관에게 출마를 요청한 당위성을 강조하며 후보 띄우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장제원 비서실장은 개소식을 축하한다는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요들을 거의 다 좋은 관계를 갖고 호영호재하는 사이들이고 따라서 예산과 또 정부 정책과의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지 않는가. 오재세 예비후보는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접고 급히 충북으로 내려온 게 마치 당심이 작용한 것처럼 포장돼 있다며 당심은 없으며 김 전 장관의 출마를 권유한 의원들도 선거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당심과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대단히 잘못되고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국 예비후보는 보수 적통론을 내세웠습니다. 김영환, 오재세 예비후보를 겨냥해 이번 경선은 민주당에서 사선 의원을 지낸 좌파 출신의 전향 후보 2명과 정통 보수 후보와의 대결이라며 자신의 승리만이 진정한 도정 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보수이고 또 유일한 당적을 바꾼 적도 없고 제가 그동안 충북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했기 때문에 제가 후보로 돼야만. 1차 관문을 통과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한 장의 본선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 일주일간의 치열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CJB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을 초청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직접 들어보는 직격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순서로 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의 단독 신청을 이제 하셨는데요. 현재 일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당시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 한 그 아파트만 남기고 나머지 것은 다 처분하라는 그런 권고가 내려졌죠. 네. 저는 그 중국 대사로 갔던 2017년 그때부터 그 두 채 중에 한 채였던 청주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그 실평수 13평짜리 아파트입니다만 거기는 제 아들이 실거주를 하고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집을 처분키로 청와대 내부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대변인이 그걸 브리핑을 하다가 순간적인 착각으로 서울 집을 처분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청주집을 처분하니까 혹시 이것이 무슨 그 잘못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좀 그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변인이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해명 브리핑을 했고 또 대변인이 책임지고 사표까지 제출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사표는 반려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두 채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모두 그 청와대에서 처분 권고했던 그 시간 이내에 두 채를 다 처분했습니다. 결국 두 채를 다 파셨군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 도지사로 이제 당선이 네. 되신다면 윤석열 정부와 임기를 이제 같이 해야 될 텐데 일각에서는 야당 도지사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도지사 괜찮을까요? 네, 그 도지사는 소속 정당이 어디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비서실장 할 때 보니까 네. 그 각 도의 현안을 가지고 청와대에 그 상의하러 방문하는 도지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야당 도지사가 그 더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 여당 도지사가 아주 안 오는 분도 계세요. 여당인데도. 예, 그렇게 보면 결국 청와대에서는 어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더 잘 청와대가 파악할 것이며 어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 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 개인의 역량과 능력 네. 그리고 그 성실성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사람과 경제가 꼽히는 충북을 기치로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1호 공약을 충북의 저출생 극복을 내세우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계획이신가요? 네, 그 대한민국 국가 위기 제1호는 저는 저출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충북에서 그 모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출생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만은 물론 아닙니다. 사회문화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만 신생아 한 명당 월 70만 원씩의 양육 지원 수당을 5년간, 그러니까 60개월입니다. 60개월간 매월 70만 원씩 그 지불하겠다라는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저출생 문제 극복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공동체 전체가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그 우리 충북이 지금 합계 출산율이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1대가 안 됩니다. 네. 저는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이것을 1.0 이상으로 가급적이면 1.5 수준으로 그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노영민의 약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날의 충북이 있기까지 우리 지역 현안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호남 고속전철의 오송 분기역 유치라든지 하이닉스 증설의 청주 유치, 청주 청원의 통합, 혁신도시 기업도시 유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또 우리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핵심적 현안들이 있습니다. 오창의 다목적 방사강 가속기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혁신도시에 세워지고 있는 국립병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송의 제3산단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 클러스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또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단양부터 영동까지 충북 내륙 고속화 도로의 조기 완공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노영민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러한 그 약속을 도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예비 후보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교육감 선거는 김병우 현 교육감이 이번 달 조기 등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육감에 맞서고 있는 보수 성향 3명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현재는 논의를 주도할 구심점이 없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본 후보 등록 때 선거전을 시작할 걸로 보였던 김병우 교육감이 이번 달 조기 등판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마지막 주에는 예비 후보 등록 후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성향 3명의 예비 후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현직 타이틀이 더 이상 선거를 치르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교육감 선거 최대 변수는 여전히 보수 성향 3명의 단일화 성사 여부입니다. 단일화는 서로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여왔습니다. 단일화를 주도할 구심점도 보이질 않습니다. 충북교총이 어제 이들 예비후보 3명을 한자리에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단일화 분위기를 엿봤지만 이렇다 할 상황 변화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에 충북교총이 단일화를 주도할 수는 없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이들 새 예비후보는 다음 주 자체적으로 한 차례 더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이번 제천시장 선거는 현직 시장의 재선 성공 여부가 관심거리입니다. 이전 선거에서 현직 시장들이 잇따라 재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징크스를 깨기 위해 현 이상천 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다른 후보들은 탈환을 위한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1조 7천억 원의 투자 유치와 5천억 원 이상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선 8기에도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 4산업단지를 완공해 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선 7기 재임 중 축적된 민의를 담고 제게 주셨던 기대를 모아서 더욱 과감한 혁신과 창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아성을 깨기 위해 국민의힘 최명현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균규 전 시장도 출사표를 던지고 지지세를 모으고 있는 상황. 시장직을 탈환해 제천 발전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경선 후보자가 확정된 가운데 김창규 전 아제르바이잔 대사가 표밭狩이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행정을 통해서 우리 제천을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면서 이 발전된 도시로. 이찬구 전 국회의원 입법비서관도 출마를 선언하고 열띤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입법 보좌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참여를 해왔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는 제 고향 제천에서 이 제천이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외에도 무소속 김달성, 이두희 후보까지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제천시장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0개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와 단수 추천자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경선 지역과 후보자는 청주시 이범석 최연호, 제천시 김창규 이찬구 최명현, 보은군 구영수 최원태 최재형, 증평군 송기윤 엄대섭 최재옥, 음성군 구자평 이기동 임택수입니다. 최종 후보는 5일간의 선거운동 후 책임당원 전원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됩니다. 단수 추천 지역과 후보자는 충주 조길형, 단양 류한우, 옥천 김승룡, 영동 정영철, 진천 김경회입니다. 단수 후보자는 도당 운영위원회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한편 괴산군수 후보자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류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시련을 겪은 직업군이 자영업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또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충북의 자영업자는 약 21만 명. 무급가족 종사자도 전년 대비 약 4% 상승해 도내 비임금 근로자는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자영업 매출은 급감하고 금융 부채는 전국적으로 약 40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자영업의 현실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 분야별 자영업 종사자들은 일선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인원 제한 등 근거 없는 방역 정책에 휘둘려왔다고 말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물어봤어요. 시청이고 도청이고 다 물어봐서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한 근거가 뭡니까? 저희도 좀 봅시다. 말을 못해요. 없어요. 전국적으로. 또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턱없이 적어 생색내기 용일 뿐이었다며 결국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고 토로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제 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다 대출이에요. 그건 지원금이 아니에요. 대출이지. 대출은요, 말 그대로 빚입니다. 지원책이 있다 해도 정작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며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인터넷을 발급하고 그걸 어디 가서 합니까? 다른 데서는 그냥 신청만 해서 사업자 등록증만 제시하면 됐는데 청주시는 그걸 너무 복잡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2년 넘는 코로나19에 버티는 게 일상이 된 자영업 종사자들.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던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석 달 연속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최고 5%대를 웃돌던 주택담보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대로 낮췄습니다. 은행 자체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은행 내부적으로 0.6%까지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체감하는 금리 상승폭은 완화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고 0.55%포인트 내렸습니다. 일부 은행은 기존 1억 원 중반이던 개인 신용대출 한도도 2억 원 초반으로 상향했습니다. 은행들이 한 달 새 2조 원 이상 감소하는 등 3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급감하자 꺼내든 카드로 대출 수요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하 소식에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 상호 금융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의 기준인 예금 금리가 기준금리 상승으로 3%에 근접해 있어 4% 중반인 대출 금리를 낮출 경우 마진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영향을 피해갈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높아졌던 은행 문턱이 낮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권 4개 광역시도는 오늘 행정실무협의회를 열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공동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담당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리와 관장 사무, 단계별 로드맵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4개 시도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시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출범준비 임시기구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청주, 충주, 제천 지역에 시행 중인 오존 경보제를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 차단이 불가능하고 노출되면 두통과 기침, 폐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오존 경보제가 시행되면 1시간 평균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도내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이 교육과 연구,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다짐하는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의료 수요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암센터 신축 등을 통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지역 장애인 보건센터, 권역 환경보건센터 등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조만간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차량의 이동 주차를 요구하는 협박성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소인 A씨가 제출한 쪽지에는 해당 장소는 30년 넘게 자신이 주차한 곳이니 차량을 옮기라는 말과 함께 자신은 살인 전과자라는 협박성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쪽지를 작성한 사람을 특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